영실.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냇물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그 모습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리끝에 빨간 댕기를 맨 남자아이였습니다. 야, 저기 기생아들이 있다. 우리 가서 놀려주자. 아이들은 우르르 몰려나와 빨간 댕기 아이를 놀렸어요. 영실이는 기생아들이래요. 자기 아버지도 모른대요. 아이들은 모래를 집어던지기도 하고 흙탕물을 끼얹기도 했어요. 영실이는 그만 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옷을 버려가지고 왔니? 집에 돌아온 영실이를 보고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나는 왜 아버지가 없어? 아이들이 자꾸 나를 놀린단 말이야. 영실이는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하다, 영실아. 어머니는 아들을 껴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친구가 없는 영실이는 늘 혼자 놀았어요. 혼자 놀다가 심심하면 뒷산에 올라가 나무 막대기를 주워왔어요. 처음에는 나무로 칼을 만들어 보았어요. 손잡이도 만들고 칼날도 세웠더니 나무 칼은 진짜 칼처럼 되었어요. 영실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았어요. 보잘것없던 나무 토막은 영실이 손에만 들어가면 팽이도 되고 배도 되었어요. 점점 어렵고 복잡한 것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손수레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영실이는 손재주가 아주 좋았어요. 어느 날 영실이는 작은 물레방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시냇가에 나가서 가는 물줄기를 막아 작은 폭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뭇가지로 기둥을 세워 물레방아를 걸쳐 놓으니 물레방아는 퐁퐁퐁 물을 튀기며 잘도 돌아갔어요. 빨래터에 나왔던 어머니가 영실이를 보고 말했어요.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손재주가 좋으냐? 그러다가 어머니는 힘없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재주가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담. 나무의 종노릇밖에 못하는걸. 어머니는 영실이의 손재주가 너무 아까웠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한 상 차려주었어요. 어머니, 웬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영실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 왜요? 왜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 하나요? 우리같이 천한 사람은 자식이 10살이 되면 관가로 보내야 한단다. 싫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래요. 영실이는 떼를 쓰며 울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영실이는 관가로 가야만 했어요. 영실이는 관가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살게 되었어요. 다른 하인들이 영실이를 놀리고 업신여겼어요. 예, 너 기생의 아들이라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영실이는 너무나 분해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영실이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 운다고 해서 내 처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지내는 것을 알면 어머니도 슬퍼하실 거야. 이제부터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돼. 영실이는 차차 슬픔을 이기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어요. 어느 날 현감의 부인이 하인들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이 장롱의 자물쇠를 열 사람이 없느냐? 열쇠가 부러져서 열 수가 없구나.
하인들이 차례로 자물쇠를 열어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열지 못했어요. 어디 제가 열어보겠어요. 잠자코 보고 있던 영실이가 말했어요. 영실이는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긴 젓가락을 가져왔어요. 영실이가 젓가락을 열쇠 구멍에 넣고 이리저리 돌리자 자물쇠가 열렸어요. 우와, 그 녀석 손재주 좋은데. 다른 하인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어느 여름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논에 물을 대지 못해 곡식이 모두 말라 죽게 되었어요. 이때 장영실은 물레방아처럼 생긴 물수레를 만들었어요. 물수레는 개울가에 세우고 사람이 발로 밟아 돌리면 물이 높은 곳으로 퍼 올려지는 기계였어요. 또 장영실은 10리나 되는 도랑을 파서 물길도 만들었어요. 덕분에 가뭄에도 풍년이 들게 되었어요. 현감은 장영실을 크게 칭찬해 주었어요. 너야말로 훌륭한 기술자로구나. 세종대왕도 장영실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훌륭한 기술자가 시골에 묻혀있단 말이냐. 곧 궁궐로 불러오너라. 그러자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장영실은 천한 기생의 아들이라 벼슬을 줄 수 없사옵니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양반이면 어떻고 천민이면 어떻소.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해주어야 하오. 그래서 장영실은 종의 신세를 벗어나 궁궐에 임금님 곁으로 오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이 장영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거의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해마다 비가 언제쯤 오는지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알 수 없어 늘 농사를 망치고 있다. 그것을 미리 알아서 대비한다면은 농사 짓기가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그러니 오늘부터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여라. 장영실은 그날부터 밤을 새워 연구를 하였어요. 종의 신분에서 풀어주고 벼슬까지 준 임금님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하여 만들어낸 것이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간의라는 기계였어요. 어느 날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불렀어요. 중국에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시계가 없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대가 중국으로 가서 그 기술을 배워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장영실은 중국에 가서 물시계 만드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장영실은 2년 동안에 걸쳐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이 물시계를 자경루라고 합니다. 물시계가 완성되자 세종대왕은 무척 기뻐했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정밀한 물시계를 만들어내다니. 과연 장영실은 훌륭한 기술자로다.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장영실은 또 비가 내리는 양을 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장영실은 비가 와서 바닥에 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군. 장영실은 얼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최초의 치구기를 만들었어요. 이 치구기는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요. 장영실은 또 강물의 깊이를 재는 수표도 만들어 다리에 설치하였어요. 장마 때 물이 불어나면 수표의 눈금을 보고 홍수의 피해를 막게 했습니다. 장영실은 이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시골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장영실은 임금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임금님도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대는 재주도 많지만 효성 또한 지극하구나. 그대의 어머니를 종에서 풀어주도록 할 테니 잘 모시도록 하여라.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장영실은 매우 기뻤어요. 장영실은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조선시대의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지요.